이렇게 사진을 찍고 어플 활용하시면 제 쪽으로 많이 유입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가격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메리트가 생기는 것 같아요. 하나의 브랜드처럼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 가격 경쟁을 하지 않고 대표님 지금 이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이제 29살입니다. 29인데 어쨌든 홍대 근처에서 이렇게 사무실 임차해서 이커머스 사업을 운영을 하고 계신데 처음부터 이커머스 사업을 하셨던 거예요? 원래는 대학생이었고 그때 어머니가 카페 창업을 하셔서 카페 운영을 도왔었고 그러다가 돈을 원래 벌고 싶은 욕구가 많았는데 그때 알아보던 중에 이제 우연하게 구매대행이라는 걸 발견을 하게 돼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대표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홍대 이쪽에 걷고 있잖아요. 사람이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여기 이제 홍대 쪽에 사무실을 잡으신 이유가 있나요? 집 근처에도 좀 사무실을 알아봤었는데 집 쪽은 뭔가 일할 맛이 안 나더라고요. 홍대의 활기찬 분위기가 좋아서 일을 하다가도 뭔가 동기부여가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홍대에 오게 됐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들 많은 곳을 일하시다가 이제 나오기도 하고 하시나요? 네, 가끔 이제 집중이 안 된다 싶을 때 한 번씩 거리 걷기도 하고 좋은 카페 찾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대표님 이제 이커머스 사업 안에서 매출 8천에 29살에 그런 성과를 내시는 거를 좀 공유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제가 사무실에 가서 가볍게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네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대표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예전에 새벽인간 카페에서 무기징역으로 활동을 했었고요. 지금은 전업으로 온라인 셀러를 하고 있는 온라인 사업가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옛날부터 이제 저희 카페 활동하시고 이제 셀러 생활 하셨잖아요. 네. 근데 구독자분들은 처음 보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사업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대표님 그러면 이게 그 셀러라고 하면 사실 일반인 분들이 모르실 수 있는데 뭐 어떤 상품 팔고 어떻게 사업을 하고 계신 거세요? 저는 지금 구매대행으로 시작을 했었고 지금은 위탁도 하고 사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같이 하시는 거예요. 네네. 대표님 그러면 어쨌든 구매대행, 위탁, 사입 이렇게 섞어서 하시는데 좀 실례 안 된다면 지금 매출이나 이익 어느 정도 나오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종합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한 8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마진 같은 경우는 제가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 구매 대행은 한 30%, 그리고 위탁 판매는 한 10%, 그리고 사입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30%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표님 여기 이제 사무실인가요? 네, 여기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사무실입니다. 작년에 인터뷰 했었잖아요. 네, 그때는 화성시에 있었는데 지금은 서울로 이사를 온 상황입니다. 네, 여기 저희가 이제 촬영한다고 여기 앞에 왔을 때 여기가 이제 또 젊음의 거리 홍대더라고요. 그 지금 이제 홍대에서 사무실 잡으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이제 어쨌든 셀러를 여러 가지 섞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냥 일반인 분들은 어떤 제품을 팔고 이 제품을 어디서 들여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상품 하나로 한번 사장님이 이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은 저는 타오바오를 좀 베이스로 국내에서 물건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타오바오에 있는 물건을 이 국내 마켓에 업로드를 진행을 하고 거기서 좀 판매가 이루어졌을 때 번역을 진행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쿠팡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건 제가 주로 판매하는 상품 중 하나인데 농업 관련 제품이에요. 파종기라고 씨앗을 심어주는 기계인데 뭐 이런 농기구를 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파종기 저런 거를 팔면 얼마 정도 남는 건가요? 이게 상품마다 다르긴 한데 여기 좀 예시를 보여드리면 이 제품이 한 249위안, 250위안이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곱하기 한 200 정도 하면 보통 이 원화랑 매칭이 되는데 한 5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5만 원에서 여기 배송비 같은 걸 더하면 넉넉 잡아서 한 2, 3만 원을 더하게 되는데 그러면 한 8만 원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8만 원의 제품을 저는 10만 원 후반대 이렇게 판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품들이 몇 가지나 되나요? 이런 상품들이 지금은 좀 많이 추린 상황이라서 뭐 1, 2만 개 이렇게 다뤘었는데 지금은 한 2, 30가지 이렇게 세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품을 이제 몇만 개씩 이렇게 이런 상품을 다루다가 이제 몇십 개로 이렇게 줄여진 이유는 뭔가요? 잘 팔리는 상품군이 어떤 건지를 구매 대행 업을 하다가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쪽에 좀 집중을 하자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좀 효율적인 방향으로 상품군들을 좀 추리게 됐습니다. 사장님 그러면 이제 상품을 이제 추려서 그 상품들 상위 노출시키고 매출을 발생시킨다고 하셨는데 그럼 처음에 상품 수만 개 중에서 이걸 추리는 기준을 좀 궁금해요. 일단은 제가 상품들을 많이 올렸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좀 잘 팔리는 것들이 생기게 됐었고 거기에서 또 리뷰가 달리는 상품들이 생겼었고 거기서 좀 그치는 게 아니라 저는 한글화 작업을 진행을 해서 뭔가 남들과
다른 좀 상품 페이지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좀 개선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상위 노출된 것들이 잘 안 떨어지나요? 제가 상위 노출을 어떻게 하는지 그 당시에는 아예 몰랐었는데 그냥 리뷰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을 때 제가 한글화 작업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좀 더 차별화가 돼서 사람들이 전환이 더 잘 되더라고요. 전환이 잘 되는 거에 이어서 리뷰도 더 쌓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노출이 더 잘 되고 판매가 더 잘 되는 걸로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선순환으로 점점점 더 올라가네요. 나의 진입 장벽 자체가. 네, 맞습니다. 사장님, 그러면 이제 구매 대행 몇만 개 중에서 팔린 상품들을 번역을 이제 해서 판매하는 셀러들이 많으신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잘 파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작업을 어떻게 다르게 하시는 노하우가 있나요? 일단은 한글화만 해서 전환율이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좀 더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대부분의 이 구매 대행 판매자들은 예를 들어서 타오바오 페이지에 있는 그 상세 페이지들을 그대로 번역하거나 거기에 있는 썸네일을 가져와서 약간의 변형을 포토샵으로 주는 정도로 그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반품을 받았을 때 그 상품을 좀 활용을 했어요. 반품을 받았을 때 사진 촬영하는 법을 좀 강의도 듣고 이렇게 해서 제가 직접 촬영을 하고 상품을 좀 더 예쁘게 보이게 하고, 그래서 썸네일이나 상세 페이지나 다른 구매대행 판매자들이 파는 것과는 다른 상품으로 보이게 해서 그렇게 좀 더 차별화를 줘서 판매를 진행하니까 전환율이 좀 더 올라가더라고요. 썸네일 바꾸고 그렇게 하게 됐을 때 어떤 반응이 오나요? 일단 상품 판매가 다른 판매자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되게 되고 리뷰도 많이 쌓이고, 그러니까 이게 제 상품이 상위에 올라갔을 때 가격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메리트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중국의 단순 상품이 아니라 직접 작업한 거다 보니까 약간 하나의 브랜드처럼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더 거기서 그게 더 잘 된다 싶으면 상표권도 제가 출원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구매 대행이 30% 나오면 다른 사람들은 20% 나오는데 30%를 잘 못 믿잖아요. 근데 이런 차별점이 있으면 다른 사람보다 5,000원, 10,000원 더 올려도 팔리니까 마진율이 훨씬 더 높게 나오게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 가격 경쟁을 하지 않고, 하긴 저도 제품 주문할 때 리뷰가 있는 게 무의식적으로 몇천 원 더 비싸도 거기서 결제를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 뭔가 신뢰감을 주는 작업들이 저는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이게 지금 팔았는데 반품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반품인데 이런 것들도 제가 반품 받아서, 이거 뭐죠? 이게 아마 고기 자르는 기계일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제가 반품 받으면 그냥 가만히 두지 않고 이쁘게 촬영을 해서 판매를 하는 편입니다. 이런 거 받으면 이런 데 올라가서 사진을 찍으면 뭐 이런 바닥이나 뭐 다른 책상에서 찍는 것들에 비해서 좀 잘 나올 수 있거든요. 저는 이거를 좀 활용을 하지만 요즘에는 배경을 바꿔주는 어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활용하시면 아마 좋을 거예요. 이 상품을 눕기를 따서 배경을 아예 바꿔주는 어플이 또 있거든요. 포토룸이라고. 그런 것들 이용하시면 뭔가 다른 판매자들이랑 확실하게 차별화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아까 금방 말씀하셨던 그 배경 바꿔주고 하는 거, 그거 좀 궁금한데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지금 배경이 이렇게 그냥 지저분해도 괜찮은 거예요? 네, 괜찮습니다. 이게 제가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촬영을 하고요. 포토룸이라는 어플 들어가서 네, 이렇게 눕기를 따고, 자, 여기서 배경 선택이 이렇게 가능하게 돼요. 그 상품이랑 좀 어울리는 배경들을 찾아서 적용을 해주시면 뭐 이런 거 정도만 해도 사실 다른 판매자들이랑 좀 다르게, 아니면 그냥 아무 데서나 찍더라도 이렇게 깔끔하게 좀 눕기를 딸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사진을 찍고 어플 활용하시면 다른 판매자들은 썸네일이 대부분 막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좀 차별화를 하면 고객들이 이거는 좀 다른 상품인가? 그리고 거기에 리뷰가 좀 쌓여있네? 이러면은 사실 제 쪽으로 많이 유입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그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사진 찍는 거 일단 보여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팔린 상품, 리뷰 달린 상품을 모두 다 사진 촬영 작업을 하시는 건가요? 일단 제가 올렸던 상품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었고, 대다수는 이제 한국어 번역을 진행하는데 번역만 해서 되는 건 아니고 뭔가 포인트를 줄 만한 요소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거를 좀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가 작업하는 상품들 기준은 그냥 팔렸다고 바로 작업하는 건 아니고, 리뷰가 뭐 하나라도 달렸다 그러면은 들어가는 작업이 있거든요. 그걸 예시로 좀 보여드릴게요. 상세 페이지를 좀 보시면 흔히 그 구매 대행 판매자들이 보여주는 그런 상세 페이지랑은 조금 차별화가 되어 있을 거예요. 한국적인 느낌을 주려고 이렇게 로켓 배송 가면 볼 수 있는 상패 느낌? 네, 그렇죠. 그 정도의 수준을 좀 따라가려고 했고, 더 내려가 보면
브랜드명을 붙임으로써 뭔가 중국의 느낌이 아닌 한국에서 판매하는 느낌을 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제가 진행했던 차별화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사진만 보면 그렇게 크게 느끼시진 못하시겠지만 이 폰트나 전체 사진의 분위기, 상품의 카피라이팅, 그냥 번역만 해서는 나올 수가 없는 상세 페이지거든요. 중국에 있는 걸 뭐 팝하거나 이런 것들을 번역기를 통해서 진행을 하면 그냥 뭐 편리하다, 높다 천장, 스트레칭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한국적인 폰트, 번역이 잘 다듬어지게 하는 디테일한 요소들, 그런 것들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이게 확실하게 중국 페이지랑 차별점을 좀 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셨을 때 구매 전환율이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체감상으로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중국 상세 페이지를 번역 버튼 눌려서 하는 거랑 퀄리티 자체가 완전 달라지네요. 보시면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표님 지금 이제 상세 페이지 번역할 때 이제 포인트 잡는 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아까 이제 직접 상품을 촬영하고 그 사진을 상세 페이지에 넣는 거는 또 이제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 건가요? 첫 번째로 그 한국 번역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차별점 있는 요소들을 넣어준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전환이 잘 되고 선순환으로 리뷰가 더 많이 쌓이고, 리뷰를 자세히 봤을 때 상품이 정말 좋다, 이런 얘기가 들려왔을 때 이거는 진짜 상품성이 좋구나, 올해 판매 활동을 좀 지속할 수 있을 것 같은 상품들은 바로 이제 제가 샘플을 받아서 사진 촬영을 하고 뭔가 더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리뷰 숫자 1 찍힌 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실제 고객들 반응을 보고 이 상품은 고객들한테 선택받고 만족스럽구나, 이제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가도 되겠다, 이 판단의 기준이 더해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홍대 앞에 이렇게 많이 쳐다보시나요, 창밖을? 하루 종일 컴퓨터에 앉아 있으니까 뭔가 리프레시할 시간들도 필요해서 책상을 좀 세팅을 해놨는데 그럴 때 가끔 바라봅니다. 대표님, 그러면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은 사실 대표님처럼 뭐 2년, 3년 이렇게 오래 하신 분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대표님이 어떻게 보면 스파르타 2기 출신으로서 초보자분들에게 시작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조언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다가 그냥 접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본업으로 결국 다시 돌아가거나 하는 경우 많은데, 그럴 때 이제 이겨내는 마인드라든지. 제가 구매 대행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위탁 판매도 해보고 지금은 사입 이렇게까지도 오게 됐는데, 그게 사실은 이게 구매 대행으로 뭔가 성장을 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슈들이 많잖아요. 세무, 뭐 알리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 근데 사실 제 지인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오래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처음부터 다 잘 되진 않았고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은 성장을 못 하다가 어느 시간이 좀 지났을 때 성장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지속하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요. 이런 이슈들은 이전부터 많이 있었었고 이것들에 개의치 않고 분명히 차별화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시도하시다 보고 포기하지만 않으시면 좋은 결과를 내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지금은 상품군을 막 많이 취급하고 있진 않지만 처음에는 진짜 2만 개, 3만 개 뭐 이렇게까지도 취급을 해봤었거든요. 하루에 뭐 100개, 200개도 상품을 올려보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제가 취급하고 있는 현재 상품들은 제가 막 찾겠다 해서 찾은 상품들이 아니거든요. 처음에 상품들을 많이 올려보고 거기서 반응이 온 것들을 개선한 건데,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표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